안녕하십니까. 스윗한 닥터 한성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자, 구독하시고 코로나19 이겨냅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은 혹시 내가 확진자라면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코로나19를 의심을 해야 되는 때죠. 그러면 선별진료소나 1339를 전화한다? 일단 아닙니다. 바뀌어진 지금 피해 최소화 정책에 따르면 3, 4일 정도는 일반 의약품이나 약국에서 감기약, 해열제 정도를 먹고 3, 4일을 지켜봅니다. 열이 만약에 안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기침이 아주 심해져서 폐렴이 의심된다면 그때 1339로 전화를 하거나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병의원에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병의원에 찾아가서 이후에 확진자로 판명이 나면 병의원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열이 나고 마치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바로 병의원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339나 보건소를 꼭 통하도록 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 입구에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십시오. 아니면 피치 못하게 병의원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병의원에 치료하는 환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경로 루트를 따라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이 나는 분이 아주 고령의 환자이거나 혈압 당뇨가 아주 심하거나 뇌졸중이나 중풍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었던 분, 그리고 이전에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중인 분이거나 또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분은 열이 나는 때 바로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확진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집에서 안 나와서 살이 확진자, 두 종류의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확진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환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경증 환자는 확진자라고 판명이 나도 자가격리를 하거나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가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확진자의 80%는 가벼운 감기처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증상일 때는 그냥 그 감기의 증상을 돌보는 정도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중에 열이 심하게 나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무조건 병원 가서 입원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중증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의 환자들은 전부 다 퇴원을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중증의 환자만 입원시키는 전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피해 최소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병원을 퇴원하거나 확진자에서 이제 완치자가 돼서 나가는 기준이 코로나19 검사를 했을 때 24시간 간격으로 2번 했을 때 음성일 경우 퇴원을 했는데 지금 이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왜? 음성일 때까지 기다리려면 최소 14일을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퇴원의 기준은 뭐냐면 증상이 좋아지면 그 즉시 병원은 퇴원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냥 경증 환자와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그때 완전히 퇴원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재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활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검사의 특성은 바이러스의 그 어떤 수, 소위 말해 역가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일정하게 이상 정복됐을 때 기준을 만들어서 10 이상이면 쉽게 말해서 양성, 10 이하면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태어날 때는 9쯤으로 역가가 많이 떨어졌겠죠.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는 이번에 면역이 떨어져서 다시 올라온 겁니다. 10일이 됐어요. 그러면 양성이죠. 그러면 병이 나았다가 다시 재발한 게 아니라 이 병이 살짝 숙였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완치 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이렇게 재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완치됐다고 무조건 활동을 하신 게 아니라 며칠은 좀 지켜보는 것이 주위 가족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7일부터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이 생활안전부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 하루에 2번씩 증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체크하게 되고요.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체온을 재는 온도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있거나 체온이 이상보다 높다면 그때 보건소에 관련 공무원이 연락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가격리의 원칙인 사실은 일정 공간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동하게 되면 이게 바로 알람이 본인한테도 울리고 공무원,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핸드폰 꺼놓고 가면 안 되느냐? 핸드폰을 꺼도 알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자가격리의 수칙을 지키는 것 힘들죠. 2주 동안 갇혀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애국을 하는 길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셔서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7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30대 이하는 치사율이 0.2%, 40대는 0.4%, 그런데 70대는 8%, 그 다음에 80대 이상은 15%까지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은 확진이 돼도 감기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일정한 거리두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윗한 닥터였습니다.